오늘은 다모 건강톡톡의 가장 핫한 내용들만 모아봤습니다. 건강톡톡 다모아 핫5 머리 숱이 감소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탈모는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이렇게 머리를 잡아보면 정말 볼륨이 풍부했는데 지금은 한 줌밖에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거는 우리가 흔히 모발의 숱이 감소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머리카락은 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항상 머리카락이 두피에 있으니까 평생 머리는 자라기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머리카락도 수명이 있습니다. 하나의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태어나고 또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성장기를 거쳐서 이 성장기가 다 되면 사람이 늙은 것처럼 태임기라는 부분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태임기를 거치게 되면 휴지기를 거쳐서, 즉 모발의 수명이 끝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휴지기가 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밀려서 빠져나가고 그 밑에서는 새로운 모발이 형성되면서 머리카락이 다시 태어나서 자라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헤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사람은 이 성장기라는 부분이 90%에서 95%, 그러니까 머리에 살아서 자라는 머리카락이 약 90% 정도가 하루에 0.2에서 0.5mm 정도 약 3년에서 6년 동안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에서 15% 정도가 서서히 죽어서 또 이것이 밀려서 빠져나가고 새로운 머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늘 머리가 자라는 것 같지만은 이 머리카락도 주기에 따라서 빠지고 나고를 반복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즉 머리카락이 3년에서 5년을 자라줘야만 머리카락이 두피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사이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성장기가 줄어들고 빨리 머리카락이 휴지기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머리카락이 어느 날 갑자기 빠져나간 양이 많거나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머리카락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휴지기들이 발생하게 되는가? 원인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첫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한절기 때, 가을철에서 겨울철로 넘어갈 때 나는 유난히 머리가 많이 빠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우리 몸에 있는 10%에서 15% 사이의 이 휴지기가 아침 저녁 일교차 때문에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발이 빠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발이 줄어든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성들이 출산하고 나서 유난히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출산할 때 수많은 통증, 상고라 그러죠. 그 통증 때문에 머리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과 이완의 폭을 빌어서 죽어있는 머리들이 일시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산후 휴지기 탈모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의 볼륨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먹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열병, 여러분들이 감기 걸릴 때 많은 열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고열을 경험하고 나면은 유난히 머리가 많이 빠진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나는 고열도 머리카락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분비 장애라 그러죠. 갑상선이라든지 아니면 부신피질 호르몬이라든지 뇌하수체라든지 우리 몸에 있는 내분비가 갑자기 변화가 돼도 이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면서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이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요. 타포 두피 냄새의 원인은? 머리에서 냄새 나는 것은 첫째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제대로 세정하지 않았을 때 나는 냄새입니다. 어떤 사람은 15일에 한 번씩 머리를 감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머리에서 냄새 나는 요인 중에 머리에 비듬이나 염증, 그러니까 머리에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많이 증식하게 되면은 그 부패로 인해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피에 냄새가 날 때에는 혹시 머리에 비듬이 있는가, 염증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머리가 깨끗한데 냄새가 나요. 또 어떤 분들은 샴푸를 하고 나면 냄새가 더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참 중요한데요. 머리를 왜 깨끗하게 샴푸를 했는데도 냄새가 날까?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땀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땀샘이 있습니다. 에크린선과 아포크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에크린선은 우리 모든 피부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땀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의 노폐물이라든지 체온 조절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포크린선은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라든지 특정 부위에 발달되어 있고, 이 아포크린선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또 유혈색의 땀이 나며 특이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포크린선이 겨드랑이나 가슴 부위나 특정 부위에 나야 되는데 머리에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내분비 장애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포크린선의 그 기능을 통해서 노폐물들이 바깥으로 배출되면서 그런 냄새를 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샴푸를 하고 나면 모공이 더 잘 열려서 이런 냄새가 더 심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머리를 안 감았다든지 비듬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머리를 자주 감게 되면 이 냄새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포크린선의 영향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 갑상선 이상이라든지 변비라든지 생리통이라든지 내 몸의 여러 가지 내부위 중에 이상이 없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냄새를 줄이는 것입니다. 핫3 두피는 왜 가려울까? 두피가 가렵다는 것은 두피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피부에 모기가 물었을 때 이 모기는 모기침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서 피를 빨아먹고 살게 됩니다. 이때 피를 빨면서 피가 굳지 말라고 독성 물질도 내뿜고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을 우리 인체에 전파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혈액 내에 있는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 히스타민으로 바뀌면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이 가려움증을 통해서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게 되고 뇌는 그 신경을 통해 피드백을 보내게 되는데 그 부위에 모기가 물었구나 인지하는 그 순간 그 부위에는 각종 백혈구, 림파구, 혈액 등이 증가하면서 그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체가 가렵다는 것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피가 가렵다는 것은 두피에 비듬이라든지 염증, 모낭충이라든지 두피 해로운 충이 살고 있는 경우나 아니면 우리가 손톱 등을 통해서 두피에 상처가 생겼을 때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머리에 흰머리가 생겼을 때 이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는 그냥 손톱으로 긁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섣불리 잘못 해결을 하면 손톱으로 두피를 긁을 때 곰팡이나 박테리아의 감염으로 인해서 2차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하투 두피가 땡기고 아프다. 두피가 아프다 또는 이 목뒷덜미가 땡기고 아프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뒷덜미가 땡기면서 머리가 아픈 이 증상은 일반적으로 느끼는 두통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피는 심장에서 품어지는 그 힘으로 이 목을 통해서 뇌로 공급되고 있는데요. 이 혈행장애라는 것이 두피에 있는 근육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목뒷덜미근 승모근에 의해서 혈행장애가 발생하면서 이 머리가 산소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피의 근육이 긴장하면서 나타나는 경우와 목뒷덜미와 이 승모근이 긴장하면서 나타나는 경우는 두피에
색깔이 좀 다릅니다. 머리에 있는 근육이 긴장하면서 그 근육 사이를 지나가는 혈관이 압력을 받게 되면 피가 정체되면서 두피가 빨갛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피가 하얗면서 창백하다고 표현을 하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머리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깃덜미근, 승모근 등이 긴장하면서 여기서부터 혈행장애가 발생해서 머리가 두통을 느끼는 것이죠. 머리에 있는 근육이 긴장하면서 나타난 두통과 다른 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을 스치거나 아니면 시술할 때 두피를 조금만 만져도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피가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두통보다도 두피가 하얗면서 창백하게 나타나는 두통을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근육만 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목깃덜미근, 승모근까지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네크로시라든지 이 피로회복을 통해서 피가 지나가는 통로를 원활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망의 학원! 조회수 2.5만 회를 기록한 머리가 가늘어지는 이유는? 왜 나는 모발이 가늘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오늘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발이 가늘어진다. 이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을 보면은 위에 부분이 원래 머리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밑에 부분은 똑같은 부분인데 모발이 많이 가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궁금해합니다. 내가 탈모 유전적인 원인이 있어서 모발이 가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질병이 있어서 모발이 가늘어지신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에 영양 공급하는 것은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음식을 잘 먹느냐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잘 자라기도 하고 가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머리에 있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이 가속화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 자라기도 했다가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카락에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혈관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그림을 보면 이 머리카락은 굉장히 많은 혈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는데요. 이 혈관들이 머리의 많은 근육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근육 사이사이에 이렇게 혈구들이 아주 좁은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이 영양 공급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보면은 이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영양분을 제대로 골고루 섭취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머리가 잘났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편식을 하게 되죠. 나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나는 채소를 좋아하니까.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18가지 아미노산, 유황, 무기질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야 머리카락이 잘 자라는데 어느 한쪽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머리에는 많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전두근, 측두근, 후두근 또 모발 안에는 모상건막이라는 근육도 있습니다. 이런 근육 사이사이를 영양을 공급하는 이 혈관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근육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근육 사이를 지나는 혈관들이 압력을 받게 되고 또 그 압력 때문에 모발의 영양분이 모발 끝까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있는 근육이 긴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영양 공급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혈관 내벽에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것이 기름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이런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침착함으로 인해서 피가 지나는 통로가 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카락 끝까지 영양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이 잘 자라지 않는다, 아니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영양분을 내가 제대로 섭취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피가 지나가는 통로가 어떤 장애물이 발생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머리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해서 혈관이 좁아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강톡톡 다모아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